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과 왕비 사이에 오래도록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정성 때문인지 아기가 생겼대요. 그 아기는 살갗이 마치 눈처럼 희다고 해서 백설공주라고 이름 지어주었어요. 오늘은 그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붕덩! 백설공주, 지은이 그림 형제. 옛날 어느 나라에 훌륭한 임금님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님과 왕비 사이엔 오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하느님, 부디 예쁜 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임금님과 왕비는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그 정성을 하느님이 갸륵하게 보셨는지 마침내 왕비는 아기를 가졌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왕비는 살갗이 마치 눈처럼 흰 아름다운 공주를 낳았죠. 이 아이에겐 백설공주라는 이름이 어울리겠군. 임금님이 말했어요. 왕비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백설공주는 임금님과 왕비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백설공주는 커가면서 더욱 예뻐졌어요.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운 공주는 성 안에 있는 동물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공주가 뜰에 나가면 다람쥐, 사슴, 토끼, 그리고 새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다들 이리 가까이 와. 공주는 동물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 공주를 바라보며 임금님과 왕비는 흐뭇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공주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살아요? 공주는 왕비의 무덤에 엎드려 슬피 울었어요. 그 후로도 공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동물들과 노는 것도 재미가 없었어요. 왕비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임금님은 아름다운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자, 이분이 내 새어머니시다. 임금님이 백설공주에게 새 왕비를 소개해 주었어요. 어머, 참 예쁘게 생겼구나. 새 왕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새 왕비는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씨가 고약한 마녀였어요. 왕비는 참으로 이상한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든 물으면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요술 거울이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왕비가 물었어요. 물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죠.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는 이 대답을 듣고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백설공주가 더 아름다워요. 아니, 이럴 수가? 왕비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서 못 참겠어. 공주를 없애버려야지. 왕비는 아무도 모르게 부하 한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왕비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믿고 부탁할 일이 있다. 네, 왕비님, 분부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좋아, 돈은 많이 줄 테니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없애버려라. 왕비는 끔찍한 일을 명령했어요. 아니, 왕비님, 그런 일을...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만 한다. 부하는 어쩔 수 없이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공주는 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며 즐겁게 뛰놀았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다니. 그런 천진스러운 백설공주를 보니 마음씨 고약한 부하도 공주를 해칠 수는 없었어요. 공주님, 어서 멀리 도망치세요. 성으로 돌아가시면 왕비가 해칠 것입니다. 아니, 새엄마가 왜 나를 해쳐요? 공주님이 자기보다 더 예쁘기 때문입니다. 부하는 백설공주에게 까닭을 말한 다음 혼자서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방향도 모르고 무작정 숲속을 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며 걷고 있는데 나무 사이로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집이 있네? 공주는 기뻐하며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공주는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작은 식탁과 7개의 작은 의자가 있었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의자가 다 있을까? 방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침대가 7개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런 침대에선 어떤 사람들이 자는 걸까? 공주는 침대에 살짝 걸터 앉았어요. 푹신하고 따뜻했죠. 숲속을 헤매느라고 몹시 지쳤던 백설공주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저녁 때가 되자 7명의 난쟁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소녀가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네? 누굴까? 공주는 난쟁이들이 수군수군 떠드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 이 집 주인들이시군요. 미안해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그냥 앉아있는다는 게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아가씨는 누구시죠? 난쟁이들이 물었어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여러분은 이 집에서 모두 함께 사시나요? 네, 우리 7명은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님은 무슨 일로 이 깊은 숲속까지 오시게 됐어요? 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못될 왕비 같으니라고! 7 난쟁이들은 모두 분개하여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공주님, 아무튼 이렇게 무사하시니 다행이에요. 이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7 난쟁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공주는 열심히 일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난쟁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공주님은 음식 솜씨도 좋으셔. 어쩌면 이렇게 맛있을까? 난쟁이들은 힘이 나서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한편 성에서는 왕비가 다시 거울을 보며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왕비는 백설공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거울은 참으로 뜻밖의 대답을 해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숲속에서 7 난쟁이와 살고 있는 백설공주입니다. 왕비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왕비는 약이 올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고약한 왕비는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다시 나쁜 생각을 해냈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자기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확실히 없어져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왕비는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을 섞어서 독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독약을 사과에 바른 다음
사과장수 할머니로 변장했어요. 이윽고 왕비는 바구니에 사과를 담아가지고 백설공주가 있는 숲속으로 갔어요. 난쟁이들의 집 앞에 다다른 왕비는 백설공주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세요?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로군요. 아가씨, 사과 좀 사세요. 왕비는 독사과를 백설공주에게 내밀었어요. 먹음직스러운 사과군요. 하지만 공주가 주저하자 왕비는 그 입에다가 사과를 대주었어요.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공주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이제 안심이다. 왕비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그곳을 재빨리 떠났어요. 저녁 때가 되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7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둘러싸고 눈물을 흘렸어요. 틀림없이 그 마음씨 나쁜 왕비가 다녀간 거야. 이대로 공주님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해? 하룻밤이 지났으나 공주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이젠 틀렸다고 생각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 속에 누이고 장례를 치르려고 했어요. 꽃 속에 파묻힌 공주의 얼굴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지금이라도 깨어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쟁이들은 관 주위에 모여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웃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왕자가 말에서 내려서더니 물었어요. 난쟁이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안 됐군요. 나도 꽃을 바치고 싶은데 괜찮겠죠? 왕자는 꽃을 들고 관 옆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듯한 공주를 들여다보았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 보았어요. 공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왕자는 그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유리관을 열었어요. 그리고 공주를 살며시 안아 일으켰죠. 바로 그 순간 공주의 입에서 독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공주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창백하던 뺨에 핏기가 되살아나면서 눈을 반짝 떴어요. 만세! 공주님이 눈을 떴다! 공주님이 살아났어! 난쟁이들은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공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난쟁이들은 공주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공주는 비로소 기억이 되살아나는 모양이었어요. 그럼 그 사과장수 할머니가 바로 왕비였군요. 다람쥐, 토끼, 새 등 숲속의 동물도 찾아와 공주가 되살아난 것을 기뻐했어요. 숲속의 동물들까지 저렇게 공주를 찾아와서 좋아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공주의 마음씨도 착할 거야. 왕자는 백설공주가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주,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왕자가 말했어요. 공주도 늠름하고 잘생긴 왕자가 마음에 들어서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하합니다, 공주님. 7 난쟁이와 숲속의 동물들은 2 사람에게 꽃을 뿌려주었어요. 자, 이제 나와 함께 성으로 갑시다. 왕자는 백설공주를 말에 태웠어요.
공주는 7 난쟁이와 숲속의 동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난쟁이 아저씨들. 그동안 고맙게 해주신 은혜 잊지 않을게요. 너희들도 모두 안녕. 난쟁이들도 아쉬운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공주님. 부디 행복하시기를 빌겠어요. 숲속의 동물들도 마음 착한 백설공주가 언제까지고 행복하기를 빌었어요. 그리하여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이웃나라로 떠났어요. 그 무렵 성 안의 왕비는 매우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백설공주가 죽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요술거울을 꺼내놓고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백설공주가 죽었으니 물어보나마나 내가 가장 아름답겠지만 말이야. 그러나 거울은 이번에도 왕비의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왕비님이 아니에요. 이웃나라 성에서 왕자님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다워요. 왕비는 불같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공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그것도 이웃나라 성에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왕비는 다시 못된 음모를 꾸몄어요. 이번에야말로 백설공주가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왕비는 시퍼런 칼을 손에 든 채 요술 빗자루를 탔어요. 날아라 빗자루야! 이윽고 요술 빗자루를 탄 왕비는 이웃 나라에 이르렀어요. 백설공주, 이제 너도 마지막이다. 왕비는 빗자루의 방향을 성 쪽으로 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폭풍우와 함께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왕비의 칼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왕비는 외마디 소리를 남긴 채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무렵 백설공주와 왕자는 온 나라 백성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제는 나쁜 왕비도 죽었으니 공주를 괴롭힐 사람도 없었어요. 왕자와 공주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대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친구들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예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신의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그럼 여우콩은 이만 안녕!